네, 안녕하십니까.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한국 모임의 블루스카이 러너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보드게임의 룰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추리소설이죠. 에거서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을 기본 테마로 한 추리 보드게임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은 비슷한 주로 왓슨 앤 홈즈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좀 친숙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해서는 이 게임의 영향을 받아서 왓슨 앤 홈즈라는 게임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이 출시된 연도가 198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전 추리 게임인데요. 그래서 이 게임은 현재 실물로는 거의 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플레이 하시려면 지금처럼 테이블탑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시거나 자료를 구하셔서 핸드메이드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 제공해 주신 많은 분들과 또 룰북 및 이 보드판 한글화 작업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구성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드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보드판에는 열차가 출발해서 달려서 한 바퀴를 돌아서 종료가 되는 위치까지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이 길을 보시게 되면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을 해서 국경을 넘어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바르나까지 도착을 하는 열차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 안에는 객차가 두 칸이 있고요. 이 두 칸 안에는 또 구역이 나누어집니다. 자, 이 아래쪽 열차는 침대차가 되겠고요. 위쪽 열차는 식사 휴게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대차 안에는 이 주황색 부분은 그냥 복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구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 회색으로 된 부위가 있죠. 여기가 2등석 구역이 되겠고요. 이 베이지색으로 된 구역이 1등석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1등석 구역 안에는 침대 1 공간, 침대 2 공간, 침대 3 공간 이렇게 3개의 공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사 휴게차도 볼까요? 이쪽에도 이 주황색 부위는 그냥 복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깔이 나뉘어져 있는 구역이 4군데가 있죠. 자, 이쪽 흡연실과 서재는 흡연 휴게 구역으로 들어가고요. 식당, 이쪽은 식사구역, 와인 저장실, 식료품 저장실, 주방은 취사 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응접실과 파우더룸은 접견 구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있죠. 이 열차 칸과 이 열차 칸은 이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구로 나가게 되면 전보를 칠 수 있는 전신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보드판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등장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앞에 있는 거는 열차가 진행할 때마다 옮겨놓는 열차 피규어가 되겠고요. 등장 인물들이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색깔이 틀리죠. 자,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캐릭터들은 이 열차의 승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승무원들은 또 이 화면의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주요 용어를 번역을 해놓은 단어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승무원에는 차장, 검표원, 요리사, 의사, 짐꾼, 안내원, 웨이터 이렇게 총 7명의 승무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승무원들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범인이 아닙니다. 범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 캐릭터가 쭉 있는데요. 이 빨간색 캐릭터들은 용의자입니다. 용의자는 여배우, 남작부인, 백작, 외교관, 기업가, 점쟁이, 도박꾼, 상속녀 이렇게 해서 총 8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구성물을 보시면 원래는 주사위가 1개인데 이따 진행하시면서 보시면 이해되겠습니다만 최초에 무조건 탐정이 이동할 때마다 굴려야 되는 주사위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추가로 주사위를 굴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좀 구별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파란색 주사위를 따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별로 캐릭터 말과 비밀 유지 토큰이란 것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캐릭터 말은 이걸 쓰셔도 되고요. 근데 나중에 이 한 공간에 여러 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공간에 여러 명이 들어가면 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말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밀 영역 안에 탐정 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정 노트에 체크를 할 수 있는 마커가 있고요. 이 마커는 뒤집으면 이렇게 V 표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답을 제출할 수 있는 노트 카드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은 시나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나리오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11번 케이스에서 20번 케이스까지 총 10개의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순서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 독립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번 케이스를 플레이했다. 그래서 어떤 단서들이 나왔다. 그럼 그 단서들을 가지고 12번 케이스에서 또 추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등장인물은 똑같지만 서로 다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초기 배치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선택을 하고 플레이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카드가 펼쳐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혹시 실물로 핸드메이드를 해서 플레이 하실 때는 이렇게 카드로 되어 있지 않고요. 룰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 방문을 해서 어떤 용의자를 신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책자에서 해당 문구를 찾아서 읽어보면서 단서를 확보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지금 테이블탑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낱장으로 카드로 만들어서 다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 게임의 목표는 살인범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상황은 시대적 배경은 1913년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특급 열차, 아까 말씀드렸죠?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서 불가리아의 바르나까지 가는 열차인데 오후 4시경에 이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후 8시 한 명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플레이어 분들은 탐정입니다. 총 6명까지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탐정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 속에서는 흑해에서 열리는 범죄학자 대회에 가기 위해서 여러 명의 탐정들이 지금 같이 탑승을 하고 있다는 그런 도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그 살인범을 찾는 분이 이 게임의 우승자, 즉 유럽 제일의 탐정이 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게임의 목표는 살인범과 범행 동기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범은 이 용의자, 여배우에서 상속녀까지 이 중에 있고요. 살해 동기는
협박, 간첩행위, 광기, 질투, 돈, 복수 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살해 동기는 이 중에 딱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용의자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뭐 두 명, 세 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명, 세 명이라 할지라도 살해 동기는 동일한 한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용의자는,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누구이며 살해 동기는 무엇이다 라고 확신이 되셨으면 그걸 제출을 해서 정답지와 맞춰봐서 그게 정답이 맞다 하면 그분이 우승자가 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 혼자 접속되어 있습니다만 뭐 6명이 다 좀 착석을 해 있다고 하고요. 보통은 이 주사위를 굴려서 높은 숫자 나오신 분이 우선입니다만 여기 선 플레이어 선택 주사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써보겠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녹색이죠. 다 당연히 굴리면 녹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플레이어가 먼저 주사위를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6이 나왔네요. 요 6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여기 탐정 시작 위치에서부터 모든 플레이어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6이 나왔기 때문에 6칸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기로 가도 되고,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서재까지 가도 됩니다. 또 반대 방향을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멈출 수는 없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간다든지 해서 총 6칸을 다 쓰셔야 되고요. 아니면 혹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 응접실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주사위를 굴렸더니 뭐 3이 나왔다 하면 하나, 둘, 셋, 뭐 원치 않으신다면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내가 머물러 있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사위는 꼭 굴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 열차 이동이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굴렸을 때 특정 수가 나올 때마다 기차가 한 정거장씩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우에는 6인, 4, 5인이라고 되는데 4, 5, 6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6인까지인 경우엔 플레이어가 저 이동 주사위를 굴렸을 때마다 6이 나올 때마다 이 열차가 다음 역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혹시 2, 3인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5나 6이 나왔을 때 전진하고요. 혼자 1인 플레이 하신다면 4, 5, 6이 나오면 전진하는 걸로 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이동을 한 다음엔 그럼 액션을 해야 되겠죠. 액션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의자를 신문할 수 있고요. 승무원을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탐색을 할 수가 있고요. 전보 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의자 신문이란 것은 제가 어디에 이동을 했더니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 캐릭터인 점쟁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쟁이를 신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신문을 한다라는 것은 점쟁이의 카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카드를 자기의 핸드로 가져가서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뒤집으면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걸 보여드리면 그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겠고요.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글화가 되어 있긴 한데 주요 용어들은 한글화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즉 어떤 단서가 뭐 여배우가 범인이라면 살해 동기는
복수가 아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듯이 액트리스는 범인이라면 살해 동기는 리벤지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영문으로 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번역되어 있는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 카드를 갖고 와서 내용을 읽으시고 다시 내려놓으시면 자기가 어떤 카드를 봤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테이블탑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한 장 복사를 해서 이걸 자기 핸드로 가져가는 식으로 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갖고 와서 보시면 자기 탐정 노트에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탐정 노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래쪽은 전부, 그리고 승무원 신문, 지역 검색, 지역 수색이죠. 그리고 용의자들에 대해서 살해 동기가 무엇이다. 그리고 시간대 4시에서 5시, 7시에서 8시까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용의자 신문을 지금 했죠. 용의자가 방금 만난 사람이 점쟁이였죠. 점쟁이 포춘테더. 그러면 여기 점쟁이를 내가 신문을 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용을 봤더니 뭐 여배우의 경우에 범인이라면 살해 동기는 복수가 아니다, 리벤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단서를 모으다 보면 어떤 캐릭터는 범인이 아니다, 또 어떤 캐릭터는 범인의 것이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용의자와 마찬가지로 승무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이동을 하게 되면 승무원에 대해서 신문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유리사 카드를 또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져와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탐정 노트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캐릭터들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공간에 본인이 왔다면 두 사람 모두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한 명만 선택을 해서 신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용의자 신문, 승무원 신문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구역 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경우에는 취사 구역이 되겠죠. 취사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주방, 와인 저장실 내지는 식료품 저장실 이 중에 한 군데라도 있다면 취사 구역에 대한 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사 구역 여기 있죠. 이 카드를 갖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식료품 저장실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승무원에 대한 신문을 하시거나 점쟁이에 대한 신문을 하시거나 이 취사 구역에 대한 수색 이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사위를 굴렸을 때 주사위 눈금이 6이 나왔다. 그러면 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룰에 따라서 열차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딴 캐릭터가 주사위를 굴리고 하다 보니까 이 스트라스부르크나 파리 같은 경우에는 T자 마크가 있죠. 이 열차가 T자 마크가 있는 동안에는 이 전신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신국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쯤에 있을 때 주사위를 굴렸더니 마침 3이 나왔네요. 그러면 하나, 그리고 이 출구에서 전신국으로 내리는데 또 하나 이상의 눈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면 하나, 두 칸인데 세 칸이니까 나머지 한 칸은 어떻게 하나요?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건 그냥 버려집니다. 예. 즉 전신국에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즉 여기서 출발했으면 1, 2 이상의 눈이 나오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려서 전신국을 사용하실 때는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용의자들에 대한 하나, 둘, 3, 4, 5, 6, 7, 8, 8명 그리고 한 명 더 빅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보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동일하게 카드를 가져와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까 이 탐정 노트에 보신 것처럼 뭐 피해자에 대해서 정보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신국을 이용하려면 이 T자 그림이 있는 T자 마크가 있는 역에 열차가 도착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밀 토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 명의 탐정들이 같이 수사를 하고 본인이 먼저 범인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경쟁 게임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동을 해서 전신국이라든가 어떤 캐릭터에게 가서 신문했더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캐릭터가 또 와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해서 비밀 유지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백작에게 제가 신문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백작에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 내용은 다른 탐정에겐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입막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흡연 휴게 구역을 수색을 했더니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단서가 잘 발견되지 않도록 좀 숨긴다든지 그런 액션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자, 저에게는 456 비밀 유지 토큰이 있습니다. 이 토큰을 제가 백작에게 사용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용하는 시점은 여기에 도착해서 제가 백작 카드를 확인을 하고 나서 제 턴이 끝나기 전에 이 토큰을 내려놓으면 되시는 겁니다. 별도의 액션을 더 소모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자, 이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턴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파란색 캐릭터 탐정분이 여기 오셔서 아, 나도 백작을 신문하겠다 하면 주사위를 굴려야 됩니다. 바로 신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때 주사위를 굴려봐서 2가 나오면 실패입니다. 왜? 여기 비밀 유지 토큰이 6이니까요. 즉, 6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6이 아니라 4가 있다고 하면 주사위를 굴려서 4, 5, 6, 4 이상의 눈이 나오면 이 토큰을 제거를 하고 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같이 2가 나왔다. 그러면 자, 4에 비밀 유지 토큰이 있는데 주사를 굴렸더니 2가 나왔으면 지금 파란색 캐릭터는 이 카드를 확인할 수 없지만 대신에 이 4는 눈금이 하나 낮춰져서 3으로 다운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도 또 도전했더니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2가 될 거고요. 2일 때 또 도전을 누가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 토큰은 바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는 1인데 누가 와서 주사위를 굴려도 1 이상은 당연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1은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비밀 유지 토큰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4의 비밀 유지 토큰을 제가 내려놨는데 파란색 플레이어 분이 와서 주사위를 굴려서 4 이상의 눈이 나와서 이 비밀 유지 토큰은 제거가 되고 이분이 이 카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자기 턴을 마치기 전에 이 내용은 나도 비밀 유지를 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 유지 토큰을 또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 간에 견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토큰은 이 전신곡 쪽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열차의 이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열차를 이동하다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이 생기겠죠. 예. 자, 여기 지금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데 주사위를 굴렸더니 예, 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국경칸에 멈춘 건 아니고요. 이 국경은 그냥 말 그대로 라인일 뿐이에요. 이렇게 칼스루의 도시로 이동합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바로 국경 통과 도표 내용을 보시고 그 아까 주사위 6이 나왔던 분이 주사위를 바로 굴립니다. 자, 2가 나오네요. 2가 나왔으면 이 내용에 따라서 여배우와 남작부인 점쟁이 상속녀를 접경구역 또는 취사구역으로 이동시킨다. 예, 이 내용을 액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국경이 통과할 때마다 용의자라든가 승무원들이 예, 또 내지는 탐정이 임의의 위치로 이동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처음에 배치가 돼 있었던 이 위치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점쟁이 아까 처음에 여기 있었죠? 이거 치워보면 요 밑에 예, 보드판에 점쟁이의 처음 예, 배치 위치가 있습니다. 남작부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캐릭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초기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굴렸을 때 액션을 하는 순서는 최초에 자기 순서에 이 빨간 주사위를 굴려서 자기가 이동할 칸수로 정해지는 건데요. 혹시라도 예, 6의 눈금이 나오면 본인이 이동하기 전에 열차 이동을 먼저 해야 되고요. 열차 이동을 하는 순간에 하필이면 국경을 통과를 했다. 그러면 이 국경 통과 도표를 참고로 해서 이 파란 주사위를 또 먼저 굴려야 됩니다. 파란 주사위를 굴려서 이 눈금에 맞게 승객을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처음에 굴렸던 이 눈금 6에 따라서 6칸 이동을 마저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액션을 취하시고 자기 턴을 종료하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정의 충돌. 예, 탐정의 충돌은 무엇이냐면 자, 제가 주사위 눈금을 굴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눈금 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1, 2, 3, 4, 5 해서 이 파란색 플레이어가 있는 위치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탐정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탐정의 충돌이 일어나면 바로 또 파란 주사위를 굴리세요. 네, 눈금 2가 나왔네요. 자, 2가 나왔으면 이번에는 탐정 충돌 도표를 보시고 그 눈금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액션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탐정이란 거는 제가 지금 충돌을 한 파란색 플레이어를 말하는 거죠. 파란색 플레이어를 열차에 있는 임의의 창고로 이동시켜라. 아, 여기서 창고 나오네. 자, 창고는 아까 보드판 보시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창고, 그리고 여기도 창고 있고요. 그리고 네, 침대차에도 여기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면 이 파란 플레이어를 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저쪽 창고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요. 다른 탐정에게서 비밀 토큰을 갖고 와라. 즉 파란 플레이어가 지금 예, 여기네요. 4, 5, 6 토큰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보를 하나 갖고 와라. 다른 탐정이 전보를 하나 획득해서 갖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자기도 가져오실 수가 있고 구역 탐색 단서 그리고 용의자나 승무원의 단서를 하나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실물 게임에서는 그분이 메모한 내용을 뭐 받아 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복사를 해 오셔야 될 텐데 지금 여기는 테이블탑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방법처럼 지금 파란 플레이어가 예전에
예, 이런 식으로 카드들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예, 이런 식으로 핸드에 들고 있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뭐 전보를 하나 내용을 확인하는 예, 주사위 눈금사가 나와서 전보 하나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파란 플레이어에게 요구를 하겠죠. 전보 내용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분은 이 카드들을 보지 않게 이렇게 뒤집어서 내려놓고 골라 가십시오. 라고 할 것이고요. 저는 그럼 이 중에서 예, 상속력, 예, 상속력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고 이 카드를 예,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제 핸드로 가져와서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좀 편리하겠죠. 예,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 예시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단서를 계속 얻다 봤는데 얻다 보니까 뭐 백작이 무죄다. 예, 그러면 백작은 무조건 이 사람의 경우는 범인이 아니겠죠. 그리고 백작이나 여배우가 유죄다라는 단서를 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백작은 일단 아까 1번 단서에서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2번에서 백작이나 여배우가 유죄다라고 해도 백작은 범인이 아닌 거가 되겠죠. 그리고 여배우가 유죄라면 혼자 일을 벌였다라는 단서를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배우가 유죄가 맞다면 다른 동료가 없다라는 예, 공범이 없다라는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행 동기가 복수라면 여배우는 유죄다라는 단서를 또 발견을 했다면 이 여배우의 범행 동기는 범행 동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확정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배우가 유죄라면 범행 동기가 복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확실한 범행 동기인데 지금 범행 동기가 복수라면 여배우는 유죄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혹시라도 복수가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서들을 조합을 해서 범인 아니면 범인들을 찾고 살해 동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조합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답이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 이 노트 카드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뭐 네임에는 안 쓰셔도 상관없겠죠. 예. 밑에 설명을 클릭을 하시고요. 예, 여기다가 한글 입력도 됩니다. 범인, 뭐 여배우, 엔터, 살해 동기, 뭐 복수 예, 이런 식으로 입력을 다 하시고 자기 턴일 때 선언을 하는 거죠. 제가 범인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 해답지가 있습니다. 해답지를 가져와서 비공개로 자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봐서 방금 본인이 적었던 내용과 일치를 한다 그러면 두 내용을 다 공개를 하고 본인이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개를 해봤더니 혹시라도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었다. 그러면 이 카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본인은 그냥 어떻게 해서 틀렸다 그런 내용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비공개인 상태로 오답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게임에서 아웃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모든 플레이어들이 중간에 뭐 탈락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종착역인 이 바르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게 되면 마지막 한 턴을 더 하시게 되고요. 마지막 한 턴을 하는 동안에도 정답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때는 모두가 자기 정답지를 적어서 동시에 공개를 합니다. 동시에 공개를 해서 이 정답지와 맞춰봐서 정답자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해답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당연히 최종 승리자가 되고요. 혹시라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살인범을 정확하게 추리한 사람이 범행 동기를 추리한 사람들을 이깁니다. 즉, 저는 범인을 맞췄고 다른 분이 범인은 틀렸고 살해 동기를 맞췄다라고 하면 범인을 맞춘 사람을 더 우선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하는 방법에 대한 룰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 특수 능력에 대해서 추가되어 있습니다. 혼자 플레이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여러 명이 같이 플레이하는 경우와 동일한 규칙을 사용하되 단지 게임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열차가 루마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예, 루마니아가 여기니까 이 티미슈아라 이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저기에 도착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면 플레이어가 승리하고요. 도착한 후에 최종 도착지인 바르나에 도착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면 무승부. 그리고 플레이어가 잘못된 추리를 하거나 바르나에 도착하게 되면 패배하는 룰로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옵션 특수 능력은 게임을 좀 더 다양하고 쉽게 플레이하기 위해서 각 탐정에게 하나 이상의 특수 능력을 부여를 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특수 능력이 있는데요. 플레이어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한 가지 내지는 2가지의 특수 능력을 주사위를 굴려서 부여를 받고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능력을 보면 1번 빠른 발걸음, 말을 이동할 때, 탐정이 이동할 때 주사위 눈의 수보다 한 칸 더 갈 수 있다. 즉 주사위를 3을 굴렸으면 3을 가도 되고 4까지 이동을 해도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밝은 귀, 상대가 출입문과 연결된 방에서 누군가에게 질문하면 플레이어는 주사위를 던져서 3 이상이라면 같은 단서를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입문, 참 이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캐릭터가 여기 6번 칸으로 이동하려면 이렇게 이동 못하죠. 왜냐하면 자, 출입문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방금 얘기했던 거는 이 캐릭터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캐릭터가 이 안내원을 신문한다면 제가 주사위를 굴려서 3 이상의 눈이 나왔으면 그 내용을 똑같이 볼 수 있다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리한 눈, 구역을 탐색할 때 비밀 토큰을 무시를 하고요. 훌륭한 조사원, 정보를 확인할 때 2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질문자, 비밀 토큰을 해제할 때 굴린 주사위 눈에 숫자 1을 더 추가하고요. 이거보다는 뭐 당연히 예리한 눈이 더 좋겠네요. 험악한 태도, 신문한 용의자를 4칸까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하고서 딴 사람이 이 용의자한테 접근하기 힘들게끔 4칸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과 이 게임을 플레이해 봤을 때 이 추리 소설과 똑같은 내용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추리 게임으로서는 상당한 수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머리 아플 정도로 그 많은 단서들을 조합을 해서 그 범인과 살해 동기를 찾아내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맞추신 분들은 상당한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잘 만들어진 추리 게임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플레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